하지만 이런 작은 단위인 콜라겐 펩타이드가 크기가 작아서 진피층 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콜라겐 자체의 합성이 증가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진료 중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바르는 콜라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원장님, 먹는 콜라겐 도움이 되나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르는 콜라겐 화장품과 그리고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위에서부터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지방층으로 나뉘고 이 진피층 중에서 90%를 이루는 것이 바로 콜라겐으로 견고한 구조를 가진 인간의 중요한 지지물질입니다. 콜라겐은 20대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해마다 1%씩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과의 대부분의 안티에이징 시술들이 바로 이 진피층 내에 있는 콜라겐을 유지시켜주고 증가시켜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분자량의 단위로는 달톤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피부의 진피층이 흡수될 수 있는 분자량의 크기는 500달톤 정도입니다. 즉, 화장품의 성분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크기가 너무 크다면 진피층으로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의 분자량은 30만 달톤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라줘 봐야 덩어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부 진피층 내로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껍데기나 콜라겐 덩어리들을 피부에 아무리 부착을 시켜봐야 진피층 내로 이 콜라겐 덩어리가 흡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500달톤 이하로 분자량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이론적 연구가 됨에 따라서 콜라겐의 경우에는 분해가 되었을 때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 한 개가 분자량이 100달톤 정도 되므로 이 아미노산이 2개 이상 결합된 펩타이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피부 내로 500달톤 이하로 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콜라겐 펩타이드 화장품들이 많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콜라겐과 함께 히알루론산의 경우에도 1만 달톤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달톤 정도 되는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화장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단위인 콜라겐 펩타이드가 크기가 작아서 진피층 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콜라겐 자체의 합성이 증가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콜라겐 펩타이드들이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불리는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물질을 자극해서 콜라겐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들도 있긴 하지만 증거의 뒷받침이 아직은 약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펩타이드 화장품이나 아니면 히알루론산 화장품의 경우에는 실제로 진피층 안까지 침투해서 효과를 낸다고 하기보다는 화장품 내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다른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들이 우리가 피부의 가장 바깥층 표피층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거나 다른 보습 성분들이 나타내는 효과 등으로 우리가 탄력이나 보습 효과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돼지 껍데기나 족발처럼 콜라겐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피부의 콜라겐이 증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음식의 콜라겐 자체는 분자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화 효소에 의해서 피부에 도달할 정도의 크기로 잘게 잘라서 분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콜라겐들을 잘게 분해시킨 물질들이 나왔는데 가수분해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가수분해된 콜라겐이란 이러한 콜라겐들의 나선이 분해된 상태로 보통 몇 천에서 몇만 달톤 정도의 분자량의 크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500달톤 이하 정도로 만들어야 콜라겐이 흡수가 잘 된다라고 설명했듯이 아미노산 3개 정도를 연결해서 대략적으로 500달톤 이하 정도로 만들어진 트리펩타이드들이 개발이 되어서 위장을 통해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가수분해된 콜라겐, 이 중에서도 잘게 잘려진 이러한 트리펩타이드들이 실제로 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도
혈중에서 높은 농도를 유지를 하고 실제로 피부 내 진피층 내에 도달을 하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때 먹는 콜라겐에 대한 연구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추가적으로 많은 이론적 뒷받침을 이루는 연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방사선 동위원수를 포함된 콜라겐들을 섭취한 동물에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에서 이러한 콜라겐들이 관찰이 되었고 24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었다는 논문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내에서 섬유 아세포를 증가시켰다는 논문들도 있고 콜라겐 트리펩타이드가 쥐의 주름을 개선시켰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서 흡수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콜라겐 펩타이드의 섭취 용량으로 과연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킬 정도의 콜라겐 펩타이드가 전달이 되며 전달이 돼서도 콜라겐의 구조 골격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진피 내에 콜라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티노인입니다. 스티바 A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 여드름 치료제로도 특히 잘 알려져 있는 제제입니다. 여드름 치료제로서의 이 트레티노인의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질은 광노화를 받은 피부에서 콜라겐의 재생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따가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C인데 이것도 콜라겐 합성 과정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 용량을 잘 지켜서 꾸준히 복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진피 내에 열자극을 줘서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발생된 열이 조직 변성을 유도시켜서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써마즈가 있는데 피부 진피층 내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을 시켜서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피 내에 분해성 콜라겐 색성 촉진 물질들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PDO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실을 진피 내에 주입을 시켜주게 되면 실이 분해되면서 피부 내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PLLA가 있습니다. 스컬트라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물질로 우리가 이 PLLA가 수분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볼륨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면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는 콜라겐은 효과가 있는지, 먹는 콜라겐의 효과가 있는지, 진피 내에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르는 콜라겐의 경우에는 크기가 500달톤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피부의 진피층 내 대부분 흡수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잘게 분해된 콜라겐 펩타이드를 개발하긴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피부 진피층 내에서 콜라겐을 형성을 해준다는 근거 자체는 아직 부족합니다. 먹는 콜라겐의 경우에는 최근 실험들을 통해서 복용한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진피층 내에 발견이 되었다는 논문들과 섬유 아세포를 증가시켰다는 논문 등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흡수된 콜라겐들이 피부 진피층 내에서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피부의 주름 개선과 탄력도 증가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